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준다고요? 무작위로 정해지는 당첨 번호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죠? 미리 알려준다는 것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보는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최근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고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번호 추천 사이트를 만들어서 10년간에 걸쳐 600억 원 상당을 회원들로부터 뜯어낸 일당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신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란 것은 무작위로 추첨되는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준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당첨금에 혹해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로또 당첨을 미끼로 사기를 친 사람들은 당첨금 지급 내역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실제로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당첨된 것처럼 해서 가짜 당첨 회원의 감사 편지를 작성해서 사이트에 업로드하기도 하고 또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실제로 당첨자가 나온 것처럼 사례를 조작해서 회원들에게 알리기도 하는 방법으로 지난 10년 동안 6만 명의 회원들에게서 총 600억 원 상당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들이 구속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행운을 억지로 잡아보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씁쓸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복권 당첨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행위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기사 외에도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3년간에 걸쳐서 내가 로또 복권 전문가다 라고 하면서 예상 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던 40대 남자가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또 관련 사기 범죄 외에도 로또나 복권의 당첨금 분배와 관련한 법률 문제도 예상보다는 많은 편이어서 오늘은 당첨금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것은 도박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가 1등에 당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엄청난 시청률로 종영을 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드라마 속에서도 로또 당첨과 관련된 사건이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속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로또를 산 후에 나중에 당첨이 되면 3명에서 똑같이 나누어 갖자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당첨이 되고 나니까 당첨자가 분배 약속은 없었다라고 버티고 나머지 2명은 약속을 했으니 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맡은 우영우 변호사가 성소로 이끌어내는 그런 드라마였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속에 나온 그 이야기는 실제로 2007년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재로 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사무실에서 포커를 치던 6명이 도박 판돈에서 일부를 떼어내어서 그 돈으로 로또 복권을 나누어 가졌죠. 나중에 당첨되면 나누기로 했는데 실제로 당첨된 사람이 돈을 나누지 않아서 돈을 나눠달라고 하면서 실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첨된 사람은 분배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박하다가 도박 자금으로 산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해서 그 돈을 분배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다. 그래서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속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드라마가 전개되었지요. 실제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설시했습니다. 비록 도박이 범죄 행위이고 복권 구입 대금이 도박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약정까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첨금을 나누자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보통 저희들 술자리 하면 쉽게 무슨 약속을 잘하잖아요. 로또 당첨금 분배와 관련해서 술자리에서 말로 내가 당첨되면 얼마 줄게 라고 이렇게 한 경우에 과연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자 그런 부분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11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2011년 5월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로또를 사서 B씨 등 동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공짜로 로또를 선물로 받은 B씨는 야 이거 로또를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냐? 만약에 내가 이거 1등에 당첨되면 로또를 공짜로 선물로 준 A씨에게
2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선물로 로또를 받은 B씨는 정말로 운이 좋게도 1등에 당첨되어 버렸습니다. 자그마치 14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첨을 받고 그 약속, 술자리에서 한 약속은 문서로 하지 않았으니까 공짜로 로또를 사준 A씨에게 8천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던가 봐요. 그러자 로또를 사주었던 그 A씨는 당초 약속은 2억 원 아니냐, 2억 원을 달라고 하면서 법원에다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말로만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는데, 재판부는 말로 한 약속일지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급을 약속한 2억 원 중에서 8천만 원만 주었으니까 그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로 한 약속, 특히 술자리에서 가볍게 한 약속이라도 그 말을 한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거나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로또 당첨금 분배와 관련해서 로또가 당첨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 그 로또 당첨금을 서로 나누어야 되느냐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부산에서 생겼던 일인데요. 남편이 로또에 당첨해서 세금을 공제하고도 22억 원 정도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아내인 A씨는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부부 공동재산을 이용해서 로또를 구입했고 또 평소에도 내가 복권이나 로또 같은 거에 당첨되면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그 로또 당첨금이나 또는 당첨금을 받아서 늘어난 현재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을 했지요. 하지만 이혼과 재산 분할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로또 당첨금은 피고가 자신의 행운에 의해서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로또 당첨자의 특유재산이라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결국 로또 당첨금은 행운으로 취득했기에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서로 간에 나누어야 할 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로또 당첨과 관련해서 해드릴 이야기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로또라는 행운이 항상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없던 돈이 생기면 마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같이 생계를 꾸려나가던 중 남편에게 행운이 발생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7억 8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고 난 뒤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갈등을 겪고 오다가 남편이 아내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땅 투자를 하였다는 것으로 서로 간에 싸움을 했고 흥분한 아내가 망치로 남편을 내리쳐서 살해해버렸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던 한 가정에 뜻밖의 행운이 왔음에도 돈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비극적인 결말에 이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또 관련 법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로또와 관련한 법률 분쟁은 예전에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5개의 공 중에서 6개의 공 숫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1등 당첨금을 주는 로또, 그 로또를 소재로 한 영화까지 최근에 개봉되었다고 해서 로또 법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우연하게 정해지는 행운을 받는 것입니다. 행운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는 순간 먹잇감을 찾는 사기꾼들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덕보는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